본 영상은 팟빵 해축팬에서 즐기실 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축팬 서현석입니다. 네, 오늘은 금요일 정말 저희가 자유로운 주제로 한번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저희가 가지려고 하는데요. 매주 금요일마다. 자, 그래서 오늘 먼저 나와주신 분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맨시티를 격파하고 크리스탈 팰리스를 벌벌 이야. 떨게 만든 사우스햄튼 팬 이동근입니다. 그래서 소튼이 되게 리그에서 연패를 박으면서 진짜 이거 강등에 가까워진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야, 컵 경기에서 떡상을 했어요. 리그 꼴찌인데 이게 지금 뭐 하는 건지. 아니, 그래가지고 약간 혹시? 라는 생각이 조금씩 들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또 그 다음 경기가 에버튼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그 경기 바로 지면은 바로 떡 하락 예정이거든요. 뭐 FA컵도 이기고 이제 리그컵도 4강이니까 진짜 네. 우승을 바라볼 수 있는 때까지 올라왔는데, 뉴캐슬인데 상대가 큰 기대는 안 됩니다만, 진짜 갑자기 컵 이거 결승 가면은 감독 떡상하거든요. 나중에 이제 리그 결승까지 이끈 명장 레이선 존스 이렇게 떡상되거든요. 아니, 이왕 이렇게 올라간 거 그냥 결승 가서 뭐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4강은 2경기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1차전, 2차전 해야죠. 그거를 또 기권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우리가 뭐 뉴스를 내보내도 사실 뉴캐슬이기 때문에 상대가 1군 내보내도 이길까 말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좀 열심히 하고 뭐 이길 수 있으면 좋겠죠. 이기면 아마 선수들 사기도 떡상할 거고. 그래서 일단은 뭐 리그 상황이 안 좋긴 하지만 그래도 리그컵 4강에 기왕 올라갔으니까 약간 우승을 좀 노리는 좀 그런 전략을 취했으면 좋겠다. 예전에 위건 메타처럼 강등으로 유로파 유로파 컨 6컨이죠. 네, 이제는 맞아요. 근데 뭐 컨퍼런스. 6컨도 아무나 갑니까? 6컨도 선택받은 팀이 가는 겁니다. 뭐 그래도 나쁘진 않겠지만 일단 강등은 피한 게 먼저겠죠. 그래서 일단은 강등도 피하고 어쨌든 리그컵에서도 리그컵, FA컵 다 떡상했으니까 네. 뭔가 경기력을 끌어올린 거를 딱 이어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연승을 겪다는 건 아무래도 중요한 거니까. 자, 리그컵 제가 뭐 경기를 다 보진 않았는데 하이라이트하고 스탯만 좀 봤었는데, 야, 점유율이 8대2더라고요. 근데 슈팅이 더 많더라고요. 근데 맨시티가 유효 슈팅을 하나도 네. 못 때렸어요. 그러니까 슈팅도 소튼이 훨씬 많고 유효 슈팅도 소튼이 많고 해서 이건 무슨 게임이었나. 근데 저도 사실 경기를 안 봐가지고 사실 불신의 승리를 했거든요. 이거 어떻게 이겨? 맨시티네, 이러고. 맨시티네? 떨어졌다. 맨시티가 그 카라바오컵을 계속 우승했잖아요. 그렇죠. 그동안. 카라바오컵의 최강자죠. 사실 뭐 거의 맨시티 컵이다 이렇게 농담이 있을 정도로 카라바오컵에서 잘했는데, 저는 경기 결과를 아침에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바뀐 거 아닌가? 뭐지? 이거 2대0이야 왜? 이러고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하고 바로 검색해보고 그런 일이 있었구나 이러고 깜짝 놀랐습니다. 일어나서. 또 맨시티가 뭐 로테이션을 물론 돌려서 후보 선수들이 다 나오긴 했는데, 그래도 뭔가 마음이 급해졌는지 후반전에는 막 주전 선수도 넣고 했는데도 바로 그냥 중반에 덕배 넣고 홀란드 넣고 다 넣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추한 모습을 추하다 해봐. 추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래도 어쨌든 이겼으니까 앞으로 리그에서도 뭔가 떡상하게 바라봐야겠죠. 그렇죠. 그래도 진짜 이번에 만약 에버튼한테도 만약에 진다 그러면 진짜 위기입니다. 그렇죠. 진짜 진지하게 약간 생각해야 돼요. 이제 병규 형도 아마 램파드의 유임을 그러면 걱정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또 소튼이 에버튼 원정에서 맨날 약해가지고 그렇죠. 한 번도 못 이겼더라고요. 그 이제 승격한 이후로 10년 동안 제가 일단 팬 시작한 이후로 한 번도 못 이겼어요. 거기서는 승부차기로 예전에 한 번 이겼는데 그것도 컵이니까 제외하면 리그에서는 이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소튼 에버튼 둘 다 주말 리그 경기가 가장 중요해질 것 같네요. 그리고 최근에 또 소식을 보니까 황의조 선수가 최근에 올림피아코스에서 자리를 못 잡으면서 되게 안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뭐 일단 인대 종료가 거의 확정된 것 같고, 그리고 MLS 구단에서 러브콜이 있고, 그다음에 FC 서울 임대설도 좀 나오더라고요. 네, 그 이제 파브리조 로마노라는 그 분이 이제 황의조 선수에 대한 보도를 하더라고요. 이제 지금 원래 소속이 노팅엄인데, 그렇죠. 그 노팅엄하고 올림피아코스하고 임대 종료에 대해 합의를 했고, 황의조 선수가 뭐 다른 팀의 러브콜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뭐 일단 황의조 선수는 이적을 하고 나서부터 좀 경기도 잘 못 뛰고 폼이 안 좋아가지고 월드컵에서도 좀 안 좋았고, 그래서 좀 이게 이어지는 것 같은데, 약간 좀 욕심을 좀 너무 부렸다라는 생각? 근데 이게 말하기 좀 조심스럽지만 사실 좀 그때 그냥 리그왕 팀이나 약간 이런 팀으로 갔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결과적인 얘기지만 결국은 노팅엄 이적 후 올림피아코스로 간 거는 뭐 약간 실패라고 결국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뭐 일단은
노팅엄에 간 거 뭐 프리미어리그 팀에 소속이 된 건 좋았지만 네. 일단 첫 번째로 노팅엄에 일단 자리가 없었고 일단 뭐 노팅엄에 네. 자리가 없는 거는 사실이고요. 뭐 공격수도 사실 노팅엄이 엄청 많이 샀기 때문에 이번 아, 시즌 시작 전에 뭐 13명을 네. 사가지고 네. 공격진의 네. 자리가 포화죠 그 자리는. 네. 그래서 황의조가 뭔가 진짜로 들어갈 자리가 없었고 그래서 임대를 떠나게 됐는데 또 올림피아코스 그래서 처음에는 근데 올림피아코스니까 그냥 좀 주전 뛰면서 경기력 유지하고 있다가 그냥 노팅엄 가서 경쟁을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또 그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게 또 아니었죠. 네. 안타깝게도 선수도 이제 올림피아코스에서 부진을 하면서 이제 출전 기회가 점점 줄어드니까 선수 본인으로서도 이제 좀 네. 주전으로 뛸 수 있는 팀을 찾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게 MLS 구단들 그리고 FC 서울 서울이죠. 측인데 뭐 FC 서울 측에서는 뭔가 알아본 사실 바가 없다. 부근이다. 라고 하는데 뭐 FC 서울의 스쿼드를 좀 생각해 보면 황의조가 뭐 있으면 당연히 좋은데 엄청 간절한 상황은 사실 아닐 것 같아요. FC 서울이 네. 가장 좀 부족한 포지션이 아마도 공격수가 맞는데 네. 그 중에서 좀 골을 좀 잘 기록할 수 있는 네. 공격수가 필요한 건 맞아요. 근데 이제 황의조 선수의 아무래도 연봉이나 네. 이런 것들이 좀 더 비싼 편이고 그리고 이제 황의조 선수가 좀 경기를 그동안 많이 못 뛰었다 보니까 약간 실전 감각에도 문제가 있다고 서울 측에서는 생각했을 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뭐 큰 걸림돌은 연봉이겠죠. 네. 그래서 일단 FC 서울 측에서는 일단 황의조 선수 영입 계획은 없고 사실 무근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네. 한 것 같습니다. 뭐 일단 저 같은 경우는 황의조 선수가 어쨌든 국대에서 중요한 선수니까 네. 어디가 됐든 일단 뛰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거든요. 맞죠. 뭐 미국을 가든 한국을 가든 뭐 아니면 다른 유럽 팀을 가든 뭐 아니면 심지어 그냥 노팅엄에 그냥 복귀를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선택지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근데 노팅엄에 복귀를 하면 문제는 경기를 아예 못 뛰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유럽 구단이 세 구단 이상이 되면은 못 뛴다고 저도 네. 알고 있는데 그래서 유럽 다른 팀도 못 가는 상황이고 일단 보르도에서 약간의 좀 경기를 뛰었고 그다음에 올림피아코스에서 경기를 뛰었으니까 이제 그다음 유럽 팀으로 가면 경기를 못 뛰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새 팀에서 뛸 수가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미국이나 한국 아니면 일본 쪽을 좀 알아보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FC 서울은 좀 연봉이 부담스러운 상황이고 사실 그거 FC 서울이 부담스러우면 거의 전북 정도 빼고는 거의 그렇죠. 모든 팀이 부담스럽다고 봐야 되거든요. 사실 성남이 남아 있었으면 뭐 선수가 연봉을 깎고 막 올 수도 있었다라는 행복 회로를 굴려볼 수 있겠지만 성남은 근데 또 안타깝게도 뭐 이부 리그로 내려갔기 때문에 네. 뭐 그때 황인범 선수도 이제 루빈 가장에서 뛰다가 네. 이제 전쟁이 나니까 이제 좀 이제 한국으로 잠깐 이적을 알아보다가 대전이 이부 리그에 있으니까 못 가고 서울로 간 거 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마 일부 리그에 대전이 있었으면 무조건 대전으로 갔겠죠. 네, 아마 지금 그때 상황과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사실 포긴스 선수가 저도 좋아하는 선수고 일단 성남에서 뛰었으니까 약간 성남의 아처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주 성남에 돌아오는 그림이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팀이 미안하다는 말을 전해주고 싶네요. 미안하다. 팀이 미안하다. 미안하다. 팀이 미안하다. 사람만 있었다면. 사람만 있었으면 1년만 더 존버했으면은 됐을 텐데. 근데 뭐 어쨌든 황의조 선수 같은 경우는 뭐 6개월 이 시즌 마무리만 임대 가서 잘하면 되니까 어디든 좀 뛸 수 있는 팀을 많이 뛸 수 있는 진짜 확실한 주전이 될 수 있는 그런 팀을 찾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다음 주제는 바로 감독 교체 주기에 관해서 저희가 주제를 준비를 해봤는데 일단 아르테타를 보고 저희가 좀 이걸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됐어요. 이제 아르테타가 아스날에 처음 부임했을 때 정말 초보적인 실수도 많이 하고 초보 감독답게 그 다음에 뭔가 변화가 느린 면도 있었고 뭐 아쉬운 면이 많았어요. 한 초반 2시즌 정도는. 근데 이번 시즌이 되니까 정말 사람이 달라진 뭐 팀이 다 달라졌는지 이 일을 질주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 뭐 이제 커뮤니티나 이런 여러 곳에서 막 이런 말이 많이 쓰이죠. 죽순 메타. 이제 대나무 죽순이 오랫동안 좀 기다려줘야지 그게 이제 땅 위로 솟아나서 대나무가 되듯이 이제 감독도 좀 오래 믿어주고 지지를 해줘야지 그게 쑥쑥 자라서 커다란 명장 감독이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감독은 죽순이다. 네, 그래서 막 죽순 메타 막 계속 믿어줘야 된다. 약간 이런 말이 좀 세간에 많이 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르테타가 제일 대표적인 진짜 죽순형 감독이라고 그렇죠. 할 수 있을 텐데 진짜 시즌 처음 부임했을 때는 굉장히 좋지 않았다가 이번 시즌은 진짜 뭐 선수들 뭐 스쿼드 구성도 그렇고 그리고 밸런스도 그렇고 뭐 부상으로 한두 명이 빠져도 이제 메꿔주는 뭐 전술적인 운영이나 아니면 선수들이 그냥 폼이 살아나는 것도 있고 진짜 뭔가 완벽한 팀이 된 것 완벽한 팀을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아스날을. 그렇죠. 이번 시즌 뭐 아르테타는 사실 뭐 흠잡을 거리가 별로 없죠. 네, 진짜 맨날
아스날이 1위를 이제 초반에 질주했을 때 언젠간 떨어지겠지. 언젠간 떨어지겠지. 네, 근데 결국 아직까지도 안 떨어졌거든요. 진짜 거의 반환점을 지금 돌고 있는 시점인데도 지금 아스날이 뭐 그래도 승점 5점 차이로 맨시티를 제치고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즘은 지지도 않아요. 언제 졌는지 기억도 잘 안 납니다. 그렇죠. 그 예전에 맨유전 한번 졌나? 그 네. 이후로는 계속 승리를 거두고 있고 최근에 뉴캐슬한테 비겼지만 뭐 뉴캐슬은 강팀이잖아요. 네. 뭐 충분히 이해가 되는 무승부고 어쨌든 이제 죽순 메타의 끝판왕을 현실 죽순 메타의 끝판왕을 보여주고 있는 아르테타입니다. 그리고 스쿼드 구성을 되게 저는 잘했다고 느끼는데 이제 아르테타가 시즌이 지나면서 선수를 굉장히 많이 내보내고 많이 샀단 말이에요. 돈도 그래서 아스날이 진짜 뭐 유럽 최고로 돈을 많이 쓴 팀이다 이런 오프 시즌에 이런 기사가 나기도 했고 이제 그 정도로 선수를 많이 갈아치운 아르테타인데 이렇게 아르테타 입맛에 맞게 선수단이 구성되니까 나이도 굉장히 젊어지고 선수단 구성도 더블 스쿼드 딱 탄탄하게 되고 진짜 이 스쿼드를 아스날의 2시즌 전 스쿼드와 비교해 보면 진짜 천하가 달라진 것 같아요. 뭐 한골 네. 탈퇴했죠. 예전에는 이제 막 베이에린, 네일슨. 콜라시나츠, 라일스, 네. 레일스 막 이런 선수들이 서브로 뛰고 막 가끔은 주전으로 뛰었는데 네. 이제는 거의 뭐 사실 더블 스쿼드라고 해도 과언이 네. 아니죠. 이제 벤 화이트 선수가 오죽하면 네, 풀백으로 쫓겨났잖아요. 풀백으로 쫓겨나서 물론 잘하고 네. 있지만 그럴 정도로 스쿼드가 확실히 그때보다 나아진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어쨌든 뭐 죽순 메타가 아르테타에게 제대로 작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아르테타처럼 기다렸다 좀 된 감독들이 일단 우리가 제일 공감할 수 있는 건 벤투 감독이 벤버지요? 네, 처음에는 좀 의심이 들었지만 믿어주 4년 동안 진짜 뭐 이제 왜 여론은 여러 얘기가 많았지만 일단 협회에서는 정말 계속 신뢰를 보내줬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리고 결국 엄청난 결과를 이뤄냈죠. 16강이라는. 그렇죠. 사실 뭐 4년 동안 네. 말도 많고 탈도 많았죠. 그냥 맨날 한 경기 지고 막 그러면은 부인하고 그러고 맞냐 이러고 한 경기 잘하면은 잘한다 이러고 약간 1위 1비했던 그때 시절이 있었던 것 같은데 뭐 결과적으로는 뭐 벤버지라는 신처를 만들어내면서 옳은 선택이었다라는 걸 보여줬습니다. 이제 그리고 울산의 홍명보 감독 같은 경우도 홍명보 감독 이제 처음에는 진짜 엄청 드라마틱한 실패들을 맛봤지만 그래도 이번 시즌에 딱 끝나고 나서는 결국 이제 울산이 염원한도 우승을 또 이끌어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 예전에 이제 이게 팀이야 라고 했던 과거랑 약간 비교를 한다면은 이게 팀이죠 진짜. 이게 진짜 네. 팀이죠. 네. 맞아요. 울산을 그렇게 바꿔놨고 그래서 우승컵까지 들고 왔고 그리고 이번에 나폴리 아까 저희가 얘기도 했습니다만 나폴리의 스팔레티 감독 같은 경우도 이제 2021년에 부임을 했었는데 첫 시즌엔 약간 삐걱거림이 있었지만 이번 시즌 되고 좀 선수단 구성이 좀 되니까 진짜 완전 날아오르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사실 스팔레티 이름만 들으면은 뭔가 의심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나폴리 부임하기 전에는 그렇죠. 사실 뭐 예전에 로마나 이런 때도 감독으로 있었지만 사실 뭐 약간 인상이 전반기에 잘하다가 후반기에 꼬라박는 감독 이런 인상이 있었거든요. 근데 뭐 이번 시즌에는 압도적인 전반기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번에 혹시 스쿠데토 따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찬사를 좀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꼭 이게 죽순이 좀 키가 좀 클 예정인 죽순도 있지만 사실 좀 썩어버린 그런 싹이 노란 죽순들도 있죠. 그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제 벨기에 대표팀의 마르티네즈 감독이라든지 사실 이거 병규 형이 나와서 얘기했으면 좋았을 텐데 사실 에버튼, 벨기에 그리고 이제 앞으로 포르투갈 대표팀에서도 해당된 얘기거든요. 다 약간 뭐 앞으로 뭐 포르투갈 대표팀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벨기에 대표팀은 에버튼에서 너무 안 좋았단 말이에요. 좀 시간이 많았음에도. 그렇죠. 약간 벨기에에서 약간 의구심이 계속 들었는데 결국 황금 세대를 그렇게 허무하게 날려버린 듯한 인상이 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실패한 사례도 있고 성공한 사례도 있는데 결국 그럼 뭐 어쨌든 실패를 하든 성공을 하든 어느 정도 물리적인 시간이 이제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게 필요할까라는 얘기를 해볼 텐데 그래서 사실 뭐 이번 시즌에도 지금 막 경질해야 된다, 만다란 여론들이 꽤 많은 상황이에요. 여러 감독들이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얘기 나오고 있는 게. 일단 대표적으로는 이제 가장 극적으로 좀 올라갔다 내려간 감독이 그레이엄 포터 감독일 텐데. 그렇죠. 포터 진짜 상상 패치되기 저는 한 달 만에 안 걸렸다는 게 아니 이게 브라이튼이 잘 손절을 한 건지 지금 시즌 시작하고 브라이튼이 지금 승승장구를 했단 말이에요. 시즌 초반에. 그래서 막 탑 4도 들어가고 그래서 되게 잘 나가다가 그래서 투엘을 보일리가 과감하게 자르고
포터를 중간에 데려왔단 말이에요. 네. 브라이튼에서. 사실 브라이튼의 원동력은 알고 봤더니 포터가 아니었던 네, 거죠. 그렇죠. 근데 데제르비가 들어오고 나서도 브라이튼은 잘 나가고 있는데 포터가 들어온 첼시는 정말 드라마틱하게 망하고 있단 말이에요. 최근 뭐 10경기 1승 1무 8패로 알고 있거든요. 그저올 정도로 뭐 소튼급으로 경기력이 좀 심각하니까 팬들 사이에서도 포터 죽순 메타로 가야 된다. 아니다. 이건 너무 죽순이 썩었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뭐 이런 감독들이 몇몇 있죠. 많이 있죠. 그리고 뭐 소튼 같은 경우도 이게 소튼 같은 경우도 존스가 와서 처음에 되게 못했잖아요. 어우 진짜 개쓰레기였죠. 그래서 뭐 전술도 없다. 얘는 뭐 그냥 하버리그 팀 하는 것처럼 프리미어리그를 하네. 이러고 있다가 갑자기 요즘 또 석병기 2경기 딱 잡아내면서 떡상했단 말이에요. 네, 프리미어리그는 그렇게 하고 있는 거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네. 막 하브리그처럼 하는데. 근데 뭐 컵대에 보면 잘 모르겠습니다. 네. 저는 아직 그 존스에 대한 판단 유보로 하고 어쨌든 뭐 다른 감독들도 많이 있잖아요. 레스터에 이제 로저스도 있고 웨스트햄의 모이에스 같은 경우도 있고. 네, 그리고 뭐 에버튼의 램파드 같은 경우도 그렇죠. 이게 램파드의 잘못인지 아니면 그냥 에버튼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건지 좀 의견이 분분한 것 같고요. 어쨌든 뭐 그런 종신? 사팀 입장에서 종신이죠. 그런 감독들이 있는데 이 감독들의 약간 교체를 언제 해야 될지가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 얼마나 좀 같아요. 팀 입장에서 기다려줘야 되냐. 그렇죠. 사실 뭐 예를 들어 마냥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못하는 감독인데 4-5년 끌고 갈 수도 없는 거고. 그러면은 잘리죠. 네. 잘라야죠. 그러면. 물론 이제 테아나 같이 바로 와서 잘하면 좋겠지만 대부분 또 그렇기는 좀 어렵단 말이에요. 아르테타처럼 사실 네. 뭐 초반 1-2년 정도는 거의 뭐 네. 빌드업 기간이라고 생각할 정도 그런 생각을 하고 선임하는 게 대부분이겠죠 보통. 하지만 뭐 B클럽은 어쩔 수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제 생각으로는 뭐 기다려줘야 되는 건 이제 분명한데 네. 한 얼마나 기다려줘야 되냐. 이 기간을 봤을 때는 뭔가 팀 상황, 그러니까 팀의 위치에 따라 좀 기간이 다르지 않을까. 뭐 예를 들면은 강등권 팀입니다. 근데 강등권 팀인데 뭐 이 예를 들어 감독을 2년 기다려주겠다라고 한다. 그거 뭔가 이상하거든요. 아니 안 되죠. 네. 왜냐면 1년 돼서 강등당하면 어떡할 겁니까? 강등당하면 어떡할 건데. 그럼 끝인데. 제가 강등권 팀에서 왔는데 이런 감독은 4개월 안에 갈아야 됩니다. 강등권 4개월이나? 네, 4개월이에요. 4개월 길게 잡아도 5개월입니다. 만약 그 시즌 초반에 이제 네. 지휘봉을 잡았다 치면은 네네. 8월이잖아요. 네. 이적 시장이 오기 전에 모가지를 날려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겨울 이적 시장에 반전이 있을 수 있지 않나라고 얘기를 하지만 네. 반전이 없습니다. 대부분. 전반기에 망한 감독, 그러니까 강등권 팀의 경우 전반기 망한 감독이 뭐 후반기에 뭐 선수 영입하고 이렇게 갈아치워서 성공할 가능성은 많지 않다. 차라리 사실 새로운 감독이 새로운 스쿼드를 짜는 게 좋다. 네. 그리고 뭐 그 팀이 막 돈이 막 넘쳐나지 않고서야 이제 막 유명한 선수들이 그 팀에 오질 않거든요. 네. 너 22달이 팀 아니야? 그럼 내가 너를 믿고 어떻게 가지? 약간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드라마틱한 반등이 일어날 가능성을 별로 줬기 때문에 저는 감독을 강등권 팀이라면 4-5개월 안에 갈고 재빨리 감독을 선임을 해서 그 감독이 겨울 이적 시장 플랜을 짤 시간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일단 프리미어리그 가장 유명하니까 프리미어리그를 좀 생각을 해보면 일단 소튼도 말씀하신 그 기간 안에 갈았고 갈았죠. 그리고 울버햄튼도 갈았죠. 일단 근데 에버튼은 지금 존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에버튼은 뭐 알아서 하시길. 네, 일단 에버튼 같은 경우 존버를 하고 있고 그다음 웨스트햄도 뭐 강등권이라고 예상됐던 팀은 아니지만 어쨌든 강등권이 있으면 일단은 또 존버를 하고 있고. 에버튼은 그 웨스트햄은 왜 안 자르는 건지 원래 강등권 전력이 아닌데 팀이 그거는 좀 잘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일단 이 네 팀 같은 경우 프리미어리그에서 좀 다른 선택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근데 어쨌든 그 강등권 팀에서 우리가 얘기하다시피 한 4개월 5개월 그러니까 전반기 뭐 예를 들면 전반기면 전반기 후반기면 후반기 이렇게 이제 반 시즌 보고 결정을 해야 된다. 그렇죠. 최대로. 근데 반 시즌도 주면 안 돼요 저는. 그냥 저는 4-5개월입니다 딱. 강등권은 그냥 여참은 그냥 보내야 된다. 진짜 보내야 됩니다. 길게 보면 안 된다. 싹이 놀았습니다 그거는. 그냥 잘라야 됩니다 그거는. 맞죠. 아무리 훌륭한 감독이라도 일단 강등권 팀이 강등을 당하면 답이 없기 때문에 강등권 팀이 아니 다음 시즌 기약을 못 합니다. 요즘 프리미어리그는 다음 시즌 바로 물론 올라오는 몇몇 팀들도 있지만 그거는 그 팀의 사정이고 보통 뭐 내려가면은 선수 다 뺏기고 막 조각조각 나고 이런 게 보통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그 팀이
애매한 선수들만 모여 있어서 강등당했다. 이러면은 오히려 올라올 수가 네. 있는데 몇몇 선수가 잘하는데 그 팀이 강등을 당했다. 이러면 그 선수가 나가기 때문에 네. 못 올라옵니다. 그래서 빨리 결정을 해야 됩니다. 빨리 결정할수록 좋아요. 그때 소튼이 예전에 1718 때 강등권에 한번 박은 적이 네. 있었거든요. 그때 진짜 당할 뻔했죠. 거의 네. 막판까지. 그때 펠레그리노를 7개월을 믿고 갔는데 전 그때 진짜 강등당한 줄 알았습니다. 진짜 막 군대에서 와 이걸 안 잘라? 이러고 막 18이 맞고 있는데 안 자르더라고요. 드디어 미쳤나? 이러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기억이기 때문에 팬들의 정신 건강이나 네. 그리고 선수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빨리 잘라야 됩니다. 예, 그래서 강등권은 좀 빨리 잘라야 된다는 쪽으로 의견이 네. 모아지는 것 같고 이제 좀 위로 올라가서 약간 중위권, 중상위권 이런 팀들 프리미어리그로 치면 이제 원래는 웨스트햄이 거기 들어갔었는데 네. 뭐 웨스트햄, 뭐 아스톤 빌라, 아니면 뉴캐슬 이런 팀들 되겠죠? 근데 사실 이런 팀들은 좀 기대 가치에 따라 다르긴 하겠죠. 네. 물론 이제 그냥 중위권 전력을 유지하고 있는 팀이 중위권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뭐 괜찮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네. 있고 사실 막 우린 중상위권을 하고 싶은데 중위권에 머물러 있는 팀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게 막 아스톤 빌라 이런 팀이겠죠. 네. 그래서 이런 팀에 좀 다르다고 보지만 저는 이 감독들은 그냥 유임을 시키거나 아니면은 만약 제가 얘기했던 사실 뭐 중상위권이나 좀 상위권을 넘어야 하는 중위권 팀인데 기대에 못 미치가 있다고 생각하면은 저는 겨울 이적 시장까지는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1년은 봐야 된다. 네, 1년은 줘야죠. 아니면 이제 진짜 마지막에 시즌 막판에 진짜 이건 실드가 못 칠 정도로 꼬라박는다 이러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건 잘라야 강등의 됩니다. 위협을 받으면 잘라야 된다. 네. 단. 갑자기 그러면은 뭐할 말이 없고요. 1년은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중위권 팀은 1년. 최소 1년. 네. 뭐 저도 일단 생각은 마찬가지고 근데 저는 그래도 1년 반은 줘야 되지 않나. 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왜냐하면은 일단 첫 시즌 들어와서는 뭔가 자기 입맛대로 스쿼드를 만들기가 좀 힘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맞죠. 겨울 이적 시장도 사실 뭐 많은 선수를 좀 데려오긴 어렵고 그래서 한 시즌을 자기 방식대로 훈련을 시키고 그리고 한 여름 이적 시장을 한 번 더 보내면서 선수를 좀 영입하고 그래서 자기 입맛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두 번째 시즌에도 안 된다 이제 두 번 시즌 전반기 이때도 뭔가 그림이 나오지 않는다 그럼 사실 미래를 위해서 또 다른 감독을 데려와야죠. 뭐 예를 들면은 딱 제라드가 대표적일 것 같은데 네, 제라드도 딱 한 시즌 반쯤 하고 이제 가셨거든요. 아 맞죠. 그래서 이제 한 시즌 하고 이제 두 번 시즌에 영입도 되게 아스톤빌라가 알차게 했는데. 지원을 많이 해줬는데도 그림이 안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바로 치워버려야죠. 네, 그래서 이제 치우고 이제 에메리가 왔는데 저는 약간 아스톤빌라 같은 그런 방식으로 기간을 주는 게 좀 맞지 않나. 네, 이렇게 저도 생각이 들어보니까 한 네. 1년 반 정도가 딱 적당할 것 같긴 하네요. 여름 이적 시장 한 번 더 보내야 된다. 이게 좀 주요 골자일 것 네. 같은데. 그리고 저는 최대 기간을 3년으로 봅니다. 중위권 3년 감독. 이상 안 된다. 3년 이상이면 이제 중위권 감독들이 성공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얘기니까 그렇죠. 이제 머리가 커져가지고 나는 B클럽을 가겠다는 야망이 생기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어떤 감독들이 생각이 나면 하센이틀도 일단 생각이 나고 전에 있었던 좀 오래 있었잖아요. 오래 있었죠. 네. 근데 또 그렇게 또 오래 있으면 썩 고입니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네, 그리고 모예스가 지금은 부진하고 있죠. 이제 모예스 같은 경우도 좀 성공적으로 뭔가 그냥 말뚝을 박아 느낌 웨스트햄에. 그리고 레스터의 뭐 로저스도 네. 대표적이죠. 네. 그러니까 뭔가 적당한 성적으로 적당한 순위를 유지하는. 근데 네. 사실 더 위로 올라가고 싶으면 그게 또 문제가 되거든요. 네, 그렇죠. 이 감독이 애매한데 좀 잘라야 될까? 물론 레스터는 우승컵을 땄지만 FA컵. 더 높은 곳을 올라가고 싶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결국은 이제 리그에서 뭐 탑 6? 아니면 예. 뭐 크게 예전에는 보면, 챔스도 네. 노려봤고 어쨌든 더 높은 곳을 올라가고 싶으면은 또 감독한테 3년이나 4년 이상의 시간을 네. 줘선 안 된다라는 의견입니다. 이제 감독이 대가리가 음. 커져서 나가는 경우가 있고 감독 자체가 대가리가 복잡해져가지고 부진을 겪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정 선만 딱 유지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8위 9위 할래? 계속 8위 9위만 박는 경우가 있어요. 애매하거든요. 그런 그렇죠. 구단 입장에서 자르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뭐 더 가려니 그거 어떻게 이보단 해야 더 되지, 못할 것 같고. 그게 좀 애매한데 저는 그거는 3, 4년이라고 봅니다. 그 이후 넘어가면은 이제 슬슬 감독 경질 열을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기 전에 일단 확실히 물갈이를 한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위권은 저는 최소는 아까 경선님 의견에 동의하듯이 1년 반이고 최대는 3, 4년이라고 봅니다. 네, 저는 중위권 팀 예를 들어 이제 최소 요건을 그렇게 만족시켰을 때는 중위권 팀 감독 같은 경우는 뭔가 기준을 정해놓고 그냥 기준 달성하면 계속 가는 거고. 그렇죠. 이제 아니면은 좀 빨리 다른 감독으로 바꿔야 되는데
근데 이게 계약 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보통 감독들이 3년? 네, 3년 아니면 이제 뭐 진짜 신뢰를 받는 감독은 4년 계약을 하기도 하는데 결국 저도 마찬가지로 결국 감독들이 대부분 3년 계약을 하는데 이유가 있다고 보거든요. 맞아요. 저도 사실 이제 첼시가 5년 계약한 게 특이한 거긴 하지만 그렇죠. 사실 거기 네. 뭐 미국식 뭐 하는 거니까 뭐 그건 네. 차치하고 저도 3년 4년 계약을 하는데 이유가 있다고 네. 생각해요. 그게 보통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재계약 시즌이 되면은 약간 거기서 이제 고민을 하게 되겠죠. 이제 보통 2년 하고 거의 재계약을 하니까 네. 이제 그때 딱 선택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감독은 가치가 감독이면은 빨리 가고 안 될 감독이면은 그냥 재계약 안 하는 게 서로 이득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물론 감독 매물이 네. 언제나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맛있는 매물이 네. 물론 매물이 있어야 이렇게 뭐 계약 종료는 아니면 자르고 데려오는 그런 상황이 될 텐데 더 이제 좋은 감독으로 가는 과정이니까요. 그래서 그건 감안을 해야 되지만 어쨌든 최소 1년 반, 그다음에 좀 길어도 한 3년 정도까지 중위권 팀은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을 것 같네요. B클럽으로 넘어가야 될 텐데 일단 B클럽 애매하다. 같은 경우는 일단 뭐 거의 강등을 당할 일은 없겠지만 없으니까 물론 뭐 네. 몇 번 있긴 했지만 위기가 있었지만 사실 그런 케이스는 그런 케이스는 진짜 손에 꼽을 네, 정도죠. 맞아요. 뭐 예를 들어 승부 조작 이런 불미스러운 일로 징계를 그런 당하지 거는 않는 이상 사실 B클럽이 강등을 당하는 경우는 유럽 축구에서 거의 없죠. 근데 뭐 이번 시즌 세비야 같은 뭐 어. 경우가 특이한 경우가 있긴 네. 하겠지만 사실 그런 경우는 손에 꼽는 경우잖아요. 그 예전에 이제 첼시가 잠깐 강등권으로 내려갔던 그 무리뉴 2기 시절도 있었고 근데 그거 잠깐이었잖아요. 그것도 잠깐이었고 네. 어쨌든 그때도 경질했죠. 네. 그래서 좀 B클럽의 약간 경질 수위가 어느 정도 되냐라는 걸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저는 B클럽 같은 경우는 좀 오래 감독을 쓸 필요가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약간 이거는 네. 죽순 메타로 가야 된다. 약팀이나 아니면 중위권 팀보다는 왜냐하면은 B클럽인 만큼 이제 이 구단의 크기가 클 거 아니에요. 구단의 크기가 크면 선수도 많고 그다음에 선수 하나하나의 가치가 높기 때문에 뭔가 쉽게 정리하고 데려오기가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 예를 들면은 테나가 왔을 때 이제 호날두라는 검은 양이 있었단 말이에요. 호날두. 근데 이제 호날두 같은 경우 좀 빠르게 정리가 됐는데 사실 좀 이거는 호날두가 뭔가 경기 외적으로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빨리 그렇죠. 정리가 된 거라고 보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 그냥 그렇게 팀의 주축 선수가 있는데 감독이라 좀 스타일이 달라요. 사이가 안 좋다. 네, 뭐 사이 그냥 뭐 개인적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축구적으로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뭐 전술에 맞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런 선수가 있을 때 빠르게 바꾸기 어렵단 말이에요. B클럽 같은 경우 선수의 계약 기간도 이제 감독만큼 되게 길게 이렇게 계약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네. 처분도 어렵기 네. 때문에 이런 선수들은 1,200억이 아니라서 어떻게 잘 팔지도 못해요. 우리 1,200억 네. 팔아요. 그걸 누가 사? 네. 이러고 어떻게 사 그거를? 그래서 탐난데 네. 어떻게 사지 저걸? 약간 이런 경우 많죠. 그래서 처분에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실 아르테타도 처음에 감독 부임을 했을 때 선수 처분에 되게 어려움을 겪었단 말이에요. 맞죠. 그때 좀 스쿼드가 좀 네.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는 스쿼드기도 했고. 네. 그래서 좀 이런 기간이 있으려면은 그래도 중하위권보다는 좀 길게 잡아야 좀 된다. 잡아야 된다. 그래서 중하위권이 1년 반이었으니까 한 3년은 봐야 되지 않을까. 이게 다 3년 플랜이 또 네. 뭐 아르테타도 뭐 어쨌든 3개년 계획 이렇게 처음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B클럽은 좀 더 사이즈가 크니까 좀 좀 자신의 스쿼드를 유지를 하려면 이제 일단 스쿼드가 감독 맛대로 가야 뭔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맞아요. 스쿼드가 감독의 마음에 안 드는데 어떻게 감독이 뭐 자기 축구를 펼칠 수 있겠습니까? 네, 저도 그 의견을 좀 동의를 하는 반대. 일단 첫 번째 가정을 좀 할게요. 일단 감독이 강등권으로 막 박는다. 막 그건 안 되죠. 14, 15위 정도로 박으면은 그건 저는 네. 반 시즌도 네. 줘선 안 된다고 봐요. 그거는 실드를 칠 수 없습니다. 근데 사실 어떤 팀이든 강등권으로 가면은 그거는 이제 강등권 팀이 되는 거죠. 네, 그 근데 기준이 바로. 그 기준이 강등권 네. 팀이 돼버리니까 그거는 제가 얘기했던 네. 대로 자 3, 4개월, 4, 5개월 안에 쇼부를 봐야 됩니다. 네. 그거는 그냥 노란 싹입니다.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만약 지금 포터가 첼시를 지금 수준으로 거의 시즌 막판까지 이끌고 간다. 그러면 끔찍하네요. 잘라야겠죠 빠르게. 네. 저는 포터가 네. 물론 포터한테 저는 이번 시즌 계속 기회를 줄 것 같긴 네. 하지만 사실 부상자도 많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포터 감독이 스쿼드를 운영하는데 좀 어려움이 네. 있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포터를 변호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그런데 어쨌든 뭐 한 시즌 더 줄 것 같아요. 아직 겨울이 정도 네. 남아 있고. 근데 그거와는 별개로 그냥 시즌 초반에 이제 감독 입맛대로 사줬는데 꼬라박는다 이러면 그냥 잘라야 된다고 보고요. 네. 저도 뭐 의견과 동일하게 저도 3년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이제 첫 시즌은 이제 아무래도 스쿼드에 좀 개성 있는 선수들이 많이 있을 네. 거거든요. 전 감독이 사놓은 선수들이 있을 테고 그래서 이제 자신과의 스타일과 약간 많이 다른 선수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네. 이제 그런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스쿼드를 정리하는데 저는 2시즌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네. 그리고 그 선수들이 어디 뭐 빨리 팔리는 자원입니까? 그렇죠. 막 진짜 애매한 선수들도 있는데 막 바칼코 이런 거 봐 아직까지 안 팔리잖아.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2시즌은 정리할 시간을 주고 저도 3번, 3시즌까지는 기회를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또 이제 강등권 팀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강등권이 되면 안 된다. 네. 근데 또 예외를 또 둬야 될 게 만약 빅클럽이 우승이 급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번 시즌 무조건 우승컵 하나 든다. 그렇죠. 뭐 리그나 아니면 뭐 챔피언스 리그나 무조건 든다 하고 이제 우승을 위한 감독을 데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콘테 첼시라든지 뭐 이런 사례가 몇 개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승을 위해서 정말 돈을 많이 들여서 이제 큰 이름의 감독을 데려오는 경우에는 뭐 저는 뭐 1, 2년 아예 승부를 봐도 괜찮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예를 들어 그런 경우에는. 네, 저도 또 그런 경우라면 또 이게 다를 것 같은데 저도 1, 2년 정도가 진짜 딱 사이클이라고 봐요. 저는 2년 딱 보는데 1년 안에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물론 뭐 1년은 좀 힘들 것 같아요. 감독 입장으로서도. 물론 토트넘 같은 경우도 되겠지만 1년은 이제 아무래도 감독 입장에서 스쿼드를 정리하기는 쉽지 않은 시간이지만 2년 정도라면 저도 적당하다고 보거든요. 2년 정도면은 1년 차에 어쨌든 걷었던 게 있을 테고 그거를 바탕으로 스쿼드를 구성할 테니까 어쨌든 저도 2년 차까지는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 이제 3년, 4년 차 계속 늘어진다? 이러면 곤란합니다. 그 전에 잘라야 됩니다. 그렇죠. 그 전에 성적이 안 나오면은 바로 그 성적이 막 근데 진짜 아까 진짜 우주 팀이 나와가지고 외계인 팀이 나와가지고 우승 못한다 뭐 이러면은 어쩔 수 없어요. 그렇죠. 가끔가다 그런 팀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뭐 맨시티라든지 아니면 뭐 바르셀로나 네. 전성기라든지 이런 건 약간 천재지변이라고 볼 수 있죠.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저도 그건 진짜 예외적인 사례니까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그거는 하늘이 막 그렇게 만든 거예요. 약간 예전에 주유 메타 알죠? 아 그렇죠. 야, 하늘은 주유를 낳고 왜 제갈량을 낳나 약간 이런 메타처럼 그건 어쩔 수 없지만 그런 경우를 제외한다면 저도 사이클은 2년이라고 봅니다. 이제 그러면은 저희가 감독 교체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는데 저희가 축구 어쨌든 기준으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이클 이론에 정말 맞지 않는 팀이 바로 첼시거든요. 첼시. 그러니까 축구에서 그 어느 팀도 사실 전 5년 계약을 감독을 또 이게 재계약이 아니라 뭐 예를 들면 첫 계약을 뭐 감독이 너무 잘해서 뭐 예를 들면 포거슨 벤 거야. 그러면은 뭐 이렇게 5년 계약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 예전에 사실 뉴캐슬이 살짝 잘했을 때 앨런 파리한테 7년을 박은 적이 있어요. 물론 그런 경우를 제외를 하고는 그땐 챔스 갔었으니까. 그러니까 잘한 감독을 장기 계약을 이제 나중에 맺어주는 경우는 있었지만 처음 데려올 때 이렇게 5년을 박는 경우는 없었단 말이에요. 진짜 상징적인 감독이 아니고서야 이렇게 하는 경우는 없었는데 저는 약간 진짜 도박수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5년을 박았는데 지금 초반에 이렇게 무너지다 보니까 이렇게 받고 있죠. 5년도 받고 성적도 받고 참. 물론 이제 아까 말했지만 부상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약재도 겹치고 어제 보니까 뭐 주앙 펠리스 전반전 역시 축신 주앙 펠리스 부활했구나 하다가 후반전에 바로 퇴장 나갔는데 제가 이제 잠을 자다가 깨가지고 그때 딱 첼시 풀럼 경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반전을 딱 보고 펠릭스 잘하네? 펠릭스 기대된다? 이러고 첼시 골 먹는 거 보고 잤어요. 그래서 일어났는데 보니까 펠릭스가 날라차기라고 퇴장당했다. 이게 뭐야 이러고 와 진짜 얘는 마가 제대로 꼈구나. 우주가 약간 첼시를 방해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약간 포터 입장에서 좀 어이없어 하더라고요. 이게 맞냐 이러고 이게 축구 게임이냐. 저는 솔직히 뭐 포터를 데려오기 위해서 물론 이제 그렇게 5년을 박은 것 같긴 한데 좀 무리한 도박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어요. 5년은 길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물론 이제 구단 입장에서 그만큼 포터를 좀 믿어주고 신뢰하겠다는 의미도 되지만 그게 좀 도박수라는 생각이 너무 들어요. 요즘 보면은 물론 이게 또 성공했으면은 저희가 이제 해석을 할 때 그때 신의 한 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물론 이제 아르테타처럼 포터도 한 2, 3년 기다려주면 또 잘할 수도 있겠죠. 포터가 사실 이제 브라이튼에서도 초반에 좀 약간 비판을 많이 받았거든요. 굳이 뭐 자기가 하는 축구 하려고 한다. 약간 이런 비판을 좀 초반에 많이 받았었는데 포터도 사실 그런 3년 이론에 좀 맞았던 사람 같아요. 브라이튼에서. 근데 하지만 이게 첼시에서 너무 초반에 사실 브라이튼에서 그 정도로 박진 않았거든요. 그 정도로 좀 부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포터를 과연 믿고 가는 게 맞냐라는 생각이 드는 요즘
경기입니다. 이제 그리고 저희가 이제 클럽 팀에 관해서 좀 얘기를 해봤네 감독 교체 네. 이론에서. 근데 국대도 한번 잠깐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국대 같은 경우는 좀 이 사이클이 이 대표팀이 이 사이클이 클럽 팀이랑은 좀 다르기 때문에 뭐 3년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아마 기간은 제 생각에는 월드컵 기준으로 딱 네. 넣으면 될 것 같은데 일단 뭐 사실 한국 국가대표로 해야 되나요? 네. 이거를 다른 국가대표로 해야 되나요? 한국이랑 뭐 일반적인 국가대표 둘 다 한번 얘기를 해보죠. 네, 보통 한국은 이제 월드컵이 끝나고 1년 뒤에 아시안컵을 하고 3년 뒤에 월드컵을 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4년 주기로 사람들이 네. 감독들이 많이 선임이 되는데 저는 이제 아시안컵은 물론 1년이니까 아시안컵 막 조별 따갈 하지 않는 이상 계속 가야 된다고 보고 네. 저도 한 2년 정도로 보고 있어요. 아 2년 기다려줘야 됐나? 네, 2년 정도는 감독을 마땅히 기다려줘야 되고 음. 진짜 막 진짜 탈락 위기다 이러면 진짜 아 그럼 예를 들어 뭐 2차 예선 3차 예선 이런 데서 갑자기 탈락 위기다. 야, 그러면 진짜 할 수 없어요. 네. 저는 진짜 그럼 발이 그냥 잘라야 된다 봅니다. 네. 그건 할 수 없고 어쨌든 뭐 통과만 하면 된다. 약간 이런 입장입니다. 아 저는 무조건 4년을 박아야 된다는 입장이긴 하거든요. 네. 이번에 벤투를 보면서 좀 더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아 그래도 어느 정도 실력 있는 감독을 데려왔다고 가정했을 때는 4년 기다려주면 아 이게 잘하는구나. 4년을 기다려주는 거랑 그다음에 자를까 말까 하는 거랑은 좀 다르구나. 근데 그냥 좀 무난하게 한다면 저도 4년을 줘야 된다고 보는데 아, 근데 물론 이제 탈락 위기라면 얘기가 다르죠. 탈락 진짜 네. 위기라면 저는 그거는 네. 어쩔 수 없다고 저도 생각을 그건 해요. 동의합니다. 강등권과 약간 똑같다고 봐야 될까요? 네, 네, 그러니까 그거는 그런 느낌으로. 이제 네. 국가대표팀 감독은 좀 아무래도 급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빨리 결정을 내려야 된다 봅니다. 근데 이제 이건 이제 한국 얘기고 네. 좀 이제 유럽이나 아니면 뭐 남미의 남미. 빅 국가들 좀 큰 국가들 같은 경우는 진짜 그냥 성적에 관계없이 쭉 믿어주는 경우가 요즘은 많은 것 같아요. 이제 그때 레브를 밀어줬던 때도 있었고 그리고 이번에 한지플릭도 조별딱을 했음에도 일단 계속 간단 말이에요. 네. 뭐 그런 사례가 좀 많이 있죠. 네. 사실 로베르토 마르티네즈도 저희가 아까 얘기했지만 그런 사례에 좀 속하고 네. 뭐 국대 네. 감독은 저는 계속 믿고 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 저도 마찬가지로 좀 메이저 대회, 뭐 월드컵이나 유로 한 2번 정도, 그러니까 2번의 기회를 줬는데 둘 다 실패를 한다. 그러면 이제 무조건 다른 길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도 진짜 유럽 대표팀은 4년이라고 보고 만약 뭐 컵을 들어올리거나 뭐 좋은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면은 계속 믿고 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 잉글랜드 사우스게이트도 있잖아요. 사우스게이트는 이제 우승컵은 물론 없지만 일단 꾸준히 지금 국제 대회에서 메이저 좋은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진짜. 사실 뭐 사우스 사람들이 네. 이제 사우스게이트 와 축구 노잼 이러고 셀트피스 원툴 축구 제가 악플러네요. 네. 이렇게 얘기하고 보니까 어쨌든 이렇게 좀 네. 비판적인 목소리를 가지고 있지만 이제 사실 나중에 이제 기록을 남는 거는 사우스게이트는 월드컵 결승 준결승까지 이끌었으며 유로 결승까지 이끌었으며 이런 남는 기록이거든요. 네, 그렇죠. 사실 뭐 이런 기록을 거둔다면 어쩔 수 없이 아니면은 그냥 그런 건 남겨야 되나 봅니다. 그게 이제 감독 괜히 일궈낸 성과가 아니거든요. 아무리 운장이라도 그런 성적을 지속적으로 거둔다는 거는 뭐 감독이 결국 뭐 능력이 맞습니다. 있다는 걸 보여주는 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저희가 감독 교체에 대해서 네. 교체 주기에 대해서 클럽 팀, 뭐 B클럽 팀, 뭐 중앙위권, 그다음에 국가대표팀까지 좀 네.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결국 결론을 내보자면 이제 강등이나 아니면 뭐 국제대회 탈락 뭐 이런 정말 극단적인 결과가 있지 않는 이상 어느 정도 기간은 좀 기다려줘야 된다. 이게 약간 정론인 것 같아요. 결국 얘기를 해보면. 근데 뭐 사실 사람도 사실 실수를 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실수가 진짜 막 치명적인 진짜 인격적인 결함이나 진짜 와 진짜 이건 아니지란 것만 네. 아니면은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뭔가 어느 정도 선을 정해놓고 그냥 그 선 위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기간을 딱 정해놓고 사실 저는 미리 말해주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 감독한테. 감독한테 네, 맞아요. 팀이 얼마 우리는 정도 네, 너를 믿을 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예를 들어 뭐 3년이면 3년, 2년이면 2년을 아니면 뭐 진짜 극단적으로 강등권 팀 같은 경우는 뭐 우리의 목표는 살아남는 거니까 잘해라 이렇게. 잘해라. 그러니까 미리 선언을 하면 감독도 이제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할 거란 말이에요. 네, 물론 이제 좀 감독한테 압박감이 있을 수 네. 있겠지만 아니, 저는 그건 어느 뭐, 정도 네. 압박감도 필요하다고 네. 봐요 감독한테. 너무 또 느슨하면은 또 늘어지기 마련이거든요 사람이. 일단 기간을 미리 주고 그 기간 동안은 좀 믿어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일단 중요하고 사실 감독이 아무리 좋은 감독이라도 막 뒤에서 구단에서 신뢰를 보여주지 않고 막
여기저기서 흔들면은 사실 능력을 발휘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사실 구단이 감독을 믿어주는 태도가 네.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결국 뭐 팬들이나 구단이나 이렇게 기간을 정해놓고 중요한 건 일정 기간을 팀마다 상황이 다르겠지만 기간을 적용해놓고 그 기간 동안엔 좀 자신들이 어쨌든 능력이 있으니까 영입했을 거 아니에요. 그 능력을 보고 좀 기다려주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축구에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댓글과 좋아요 많이 남겨주시면 저희한테 큰 힘이 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